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72세 김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손목이 부러져 병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할머니의 뼈 밀도가 20대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매일 우유를 2잔씩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유만 열심히 마신다고 해서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5년 이내에 척추뼈 밀도가 무려 2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일어나면 5년 내에 사망률이 20%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문제인 거예요.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칼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0%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섭취하는 칼슘조차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 300mg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고작 90mg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척추가 압박골절을 일으켜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구부정해집니다. 그 다음엔 조금만 넘어져도 손목이나 대퇴골이 부러지죠.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근력이 약해져서 또 다른 골절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인 칼슘 공급원 5가지와 칼슘 흡수율을 3배나 높이는 비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 가족분들께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칼슘을 열심히 먹어도 뼈가 약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칼슘 흡수율이 생각보다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20대에는 40% 정도였던 흡수율이 70대에는 20%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칼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커피, 탄산음료,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이 모두 칼슘의 흡수를 막거나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만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같은 동반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할 수 없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대부분 그냥 배출됩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800mg, 성인 여성은 700mg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남녀 모두 1000mg으로 늘려야 하고 폐경후 여성은 1200mg까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양을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400mg, 점심에 400mg, 저녁에 400mg.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섭취해야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에서 나오는 칼슘이 우리 몸에 훨씬 잘 맞아요. 자연식품에는 칼슘과 함께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인 칼슘 공급원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병기 뼈째 먹는 작은 생선류. 멸치, 뱅어포, 정어리 같은 뼈째 먹는 작은 생선들이 첫 번째 비밀병기입니다. 마른 멸치 100g에는 무려 2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7배가 넘는 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멸치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1.5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멸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칼슘의 흡수와 뼈 형성을 동시에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멸치 20g을 먹은 그룹이 우유를 마신 그룹보다 6개월 후 뼈 밀도가 15%나 더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멸치 한 줌약 20g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고춧가루, 참기름과 함께 무쳐 드시면 됩니다. 하루 3끼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밀병기 참깨와 들깨. 참깨와 들깨가 두 번째 비밀병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참깨 100g에는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더 중요한 건 참깨의 칼슘이 매우 잘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참깨에 들어있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마그네슘과 인 같은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들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특히 검은깨는 일반 참깨보다 칼슘 함량이 20%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은깨를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 100g에는 1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참깨보다도 더 풍부해요. 게다가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참깨의 10배나 들어있어서 뼈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참깨나 들깨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그럼 고소한 깻가루가 됩니다. 이 깻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2에서 3큰술 정도 드시면 4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병기 진짜 김과 미역. 김과 미역이 세 번째 비밀병기입니다. 특히 김의 칼슘 함량은 정말 놀라워요. 마른 김 100g에는 18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김의 장점은 칼슘뿐만 아니라 요오드와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도와서 칼슘의 뼈 침착을 촉진시켜주고 비타민 B12는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미역은 어떨까요? 마른 미역 100g에는 1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미역의 특별한 점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긴산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매일 김과 미역을 함께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뼈 밀도가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김은 하루 5-6장 정도 그냥 드시거나 김밥을 만들어 드시면 되고 미역은 미역국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면 하루 칼슘 필요량의 30%를 채울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병기 아몬드와 견과류.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가 네 번째 비밀병기입니다. 아몬드 100g에는 2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아몬드의 진짜 장점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2:1인데 아몬드는 정확히 이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뼈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뼈의 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다른 견과류들도 살펴볼까요? 호두 100g에는 98mg, 땅콩 100g에는 92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뼈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몬드 30개를 먹은 그룹이 3개월 후 뼈 형성 지표가 18%나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에 아몬드 20개에서 30개 정도, 호두는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생것으로 드시는 게 좋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피하세요. 다섯 번째 비밀병기 두부와 콩류. 마지막 비밀병기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 100g에는 150에서 350mg이 칼슘이 들어있어요.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응고제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지는데 황산칼슘을 사용한 두부가 칼슘이 가장 많습니다. 두부의 놀라운 점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 후 여성의 뼈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서구 여성들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두부와 콩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검은콩은 어떨까요? 검은콩 100g에는 24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일반 콩보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콩나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콩나물 100g에는 46mg의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부 반모약 150g을 먹은 그룹이 6개월 후 뼈 밀도가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에 두부 반모 정도, 콩나물은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부는 구워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고 콩나물은 무침으로 드시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비밀 병기들로 하루 칼슘 필요량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마른 멸치 10g을 볶음으로 드시면 22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깻가루 한 큰술을 밥에 뿌려 드시면 추가로 130mg을 더 드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미역국 한 그릇으로 300mg, 두부 반모로 200mg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김 5장으로 180mg, 아몬드 20개로 80mg을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 111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권장량인 1000mg을 충분히 넘는 양이죠.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이제 칼슘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에서 15%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흡수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시면 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생버섯의 10배나 많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2대1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현미,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모두 풍부해서 뼈 건강에 최고의 음식 중 하나예요. 세 번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의 콜라겐 형성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0%나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으로는 키위,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특히 키위 한 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150%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 저녁보다는 아침, 점심에 많이 드세요. 칼슘은 밤보다는 낮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 패턴 때문인데 아침과 점심에 칼슘을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아침 40%, 점심 40%, 저녁 20%입니다. 하루 1000mg을 드신다면 아침 400mg, 점심 400mg, 저녁 200mg 이렇게 나누어 드세요. 다섯 번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피하세요. 커피,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막고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기 2시간 전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은 칼슘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인산염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라면, 햄버거, 탄산음료 등은 가능한 한 적게 드세요. 이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드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아침 식단, 칼슘 450mg, 현미밥 한 공기에 깻가루 2큰술을 뿌려 드세요. 깻가루에서 26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준비하세요. 마른 멸치 15g을 참기름에 볶아서 고춧가루,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330mg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추가하면 시금치 100g에서 99mg의 칼슘을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차나 일반 물을 드세요. 커피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단 칼슘 420mg. 두부찌개를 메인으로 드세요. 두부 반모 150g를 넣은 찌개 한 그릇에서 27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도 함께 준비하세요. 마른 미역 10g으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에서 130mg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추가하면 콩나물 100g에서 46mg의 칼슘을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후식으로는 키위 한 개를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저녁 식단 칼슘 280mg. 현미밥 반 공기에 김 5장을 함께 드세요. 김에서 18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샐러드를 준비하세요. 브로콜리 100g에서 47mg의 칼슘을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아몬드 15개 정도를 후식으로 드시면 60mg의 칼슘을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총 1150mg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50세 이상 권장량인 1000mg을 넉넉히 넘는 양입니다. 식사 사이사이에 드시는 간식도 칼슘 섭취에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간식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오전 간식 오전 10시 30분. 아몬드 10개와 호두 3개를 함께 드세요. 총 50mg의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 한 컵을 함께 드시면 칼슘의 용해도가 높아져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오후 간식. 마른 멸치 한 줌 10g을 고춧가루와 참기름에 볶아서 드세요. 22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 입맛도 돋워줍니다. 단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게 중요해요. 저녁 간식.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세요. 두유 200mg에는 약 12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이소플라본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꿀이나 계피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주말 특별 간식. 주말에는 검은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검은깨 가루 3큰술, 바나나 1개, 그릭 요거트 반컵을 믹서기에 갈아서 냉동실에 2시간 얼리면 됩니다. 맛도 좋고 칼슘도 3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 5가지 원칙. 첫째, 우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5가지 비밀병기를 활용하세요. 뼈째 먹는 생선, 참깨와 들깨, 김과 미역, 견과류, 두부와 콩류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둘째, 하루 1000-1200mg의 칼슘을 3번에 나누어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게 흡수율이 3배나 높습니다. 셋째, 칼슘만 먹지 마시고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세요. 이들이 칼슘의 흡수와 뼈 정착을 도와줍니다. 넷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피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도둑들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장을 보실 때 마른 멸치, 참깨, 김, 아몬드, 두부를 꼭 사오세요. 이 5가지만 있으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부터 밥에 깨가루를 뿌려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의 30%를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늘부터 15분씩이라도 햇빛을 쬐세요. 비타민 D 없이는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이 내용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들께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매주 일요일을 뼈 건강의 날로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멸치볶음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깻가루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평생 건강한 뼈를 만들어 줄 거예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30년간 우유를 마셨지만 결국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진짜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더 이상 우유만 믿고 있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뼈 건강 이제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뼈만 강해서는 안 되고 근육도 함께 강해야 진짜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거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